먹튀. 그에게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속되게 이루는 말이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방위산업 협력을 다룰 때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돈은 내지 않고 기술만 가져가려 한다는 게 골자요, 틀이다. 몇몇 사소하고 무관한 사건까지 엮으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고약한 지경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돈부터 내라는 것이다. 양국 방산협력의 쌍두마차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과 잠수함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쟁쟁한 군사 강국을 제치고 우리 손을 잡았다. 전자는 건군 이후 최대 사업, 후자는 우리나라를 단숨에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으로 끌어올린 쾌거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KEFX는 분담금 미납, 잠수함은 2차 사업 선수금 입금 지연이 발목을 잡고 있다. 동업자이자 최우수 고객이 돈 문제로 분란을 자초한 셈이다. 2026년 목표인 KEFX 공동개발은 인도네시아가 사업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다. 지불 일정을 따지면 현재 5천억 원이 밀려있다.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다. 201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2,200억 원을 이미 납부한 사실은 묻힌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지금 손을 뗀다면 그간 한국에 파견한 기술자 100여 명의 인건비를 빼고도 2천억 원 넘게 손해를 보게 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신인도 하락이라는 무형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기술만 가져간다는 의혹도 과장됐다. 2016년 개발에 착수한 KEFX는 아직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실제 가져갈 기술이 없을 뿐더러 분담금 비율만큼만 기술을 이전하기로 계약한 터라 함부로 가져갈 수도 없다. 3월 초 경남 사천에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자 100여 명이 귀국한 일을 문제 삼지만 당시 대구 등지에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현지에 확산되던 4월 초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한국 코치들이 한국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취재 결과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현재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KEFX 사업 계약 파기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돈 잃고 기술도 못 얻는 악수다. 그래서 꺼내든 게 재협상 카드다. 분담금 축소, 현물 지급 등 돈에 얽힌 부분이 부각되지만 인도네시아가 중요하게 따지는 내용은 핵심 기술 이전 보증이다. 주요 핵심 기술은 미국과 얽혀있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목이 있는 데다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말 양국 정상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협상만 타결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올해 예산에 3천억 원을 지난해 배정했다. 다만 기다려주지 않고 믿지 않는 한국 여론의 아쉬운 기색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는 정권 교체 등으로 한국에서 KEFX 사업이 삐걱거리고 지연될 때마다 기다려줬다. 심지어 개발 일정에 따라 현지에 1,000억 원을 들여 관련 시설을 짓고 장비를 들여왔다. 1년 가까이 한국을 믿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데 정작 한국은 최근만 한다는 얘기다.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닌 첨단 무기 공동 개발은 양국 모두에게 전인 미답의 길이다. 자본과 변수는 숙명이다. 다른 나라 전투기 구매 운운하는 최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행보 역시 공동 개발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당장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우리에게 손해는 없지만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방산 파급 효과, 국가 브랜드 가치 격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안보 동맹으로 묶여야 할 동반자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가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우리나라 비행기와 잠수함을 처음 사준 통 큰 고객이다. 비용을 완납한 잠수함 1차 사업은 먹튀가 애당초 아니다. 우리나라 기술을 전수받아 조립한 3번함이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수심 250m 자망에 성공한 1월 20일
현장을 취재했을 때 양국 관계자들이 뜨겁게 외친 구호가 있다. 그 구호가 KEFX 사업에도 들리길 기대한다. 우리는 하나다. KEFX 낼 돈 없다는 인도네시아, 더 비싼 미수송기에 눈뜨게.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리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KEF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이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최첨단 무기 도입에는 적극적인 모습이다. 2016년 경북 포항 인근 해상에서 열린 연합 상륙훈련 쌍용 훈련에 참가한 미국 해군의 강습 상륙함 분홈 리차드함에서 오스프리가 이륙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6일 오스프리 8대를 인도네시아에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FMS는 무기 거래 시 이루어지는 국가 간 보증 계약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군수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DSCA에 따르면 이번 승인의 거래액은 총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M240D, 고21 기관총 등 각종 무장은 물론 기술 지원과 인원 훈련 비용 모두를 합한 액수다. 1980년대 후반 벨과 보잉이 합작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오스프리는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특수전 작전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최대 속도는 시속 500km, 중간 급유 없이 3,900km를 날 수 있다. 기존 헬기에 비해 속도는 2배 빠르고 항속거리는 2.5배 이상 길다고 한다. 방산업계에선 현재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를 들어 KEF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구매 계획을 마뜩찮게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그리고는 자국 재정 상황을 들어 고무 원유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로 분담금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한국 정부에 타진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런 인도네시아가 2조 4천억 원을 들여 오스프리를 구입하겠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오스프리는 현존 최고가 헬기 중 하나인데다 정비 소요가 커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일본 정도가 도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오스프리의 대당 가격은 1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당 가격이 8천만에서 9천만 달러를 오가는 스텔스기 F-35A보다 비싼 액수다. 인도네시아가 KEFX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동안 다른 나라 첨단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인 건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3월 사티와휴 트랭고노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과 FMS 방식을 통해 F-35를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16의 전투기 약 32대 구매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닥소의 라팔 전투기 48대, DCNS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4척, 고윈드급 코르벳 초계함 2척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라팔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500억 원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KEFX 분담금 지급을 놓고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EFX 개발 참여 인도네시아 기술자 114명 한국서 귀국.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114명이 경남 사천의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1일 방위사업청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3월 첫 주 사태가 확산하자 한국을 떠났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확진자가 하루 1,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기술진이 언제 한국으로 복귀할지는 미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5천억 원대 미납에 이어 기술진까지 귀국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공동 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분담금을 깎으려는 것이냐는 등 부정적 시각이 나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양국 대통령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KE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예산에 2,700억 원 상당 분담금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미납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002억 원이 밀렸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EFX 인이 분담금 중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것은 양국의 동맹 수준이 최고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고 잠수함 등 다른 방위산업 협력과도 맞물려 있기에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KEFX 개발 분담금 비율은 지키되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새로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무기체계 도입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며 재협상 타결을 미뤘고 해당 사안은 올해 3월 사태가 터진 뒤 갑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3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의 진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KEFX나 잘하라. 인도네시아 의회 발끈. 인도네시아 국회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중고 전투기 구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가 국회 승인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26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오스트리아가 2002년 구입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중고 전투기 15대 구매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스트리아 언론이 프라보워 장관의 입찰 서한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확답을 피했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발끈했다. 제1분과위원회의 투바구스 하사누딘 의원은 최근 국방부 장관의 입찰 서한 관련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중고 전투기 구입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술 이전 등이 명시된 관련 법에 따르면 중고 전투기 구매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사누딘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중고 전투기를 사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면 부품 조달 및 유지 보수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사누딘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가 승인한 전투기 조달 계획은 러시아 전투기 구매와 한국과 협력하고 있는 KEFX 공동 개발뿐이라고 확정했다. 전투기 구매는 러시아와 진행하고 개발은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러시아 전투기 구매는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 반대에 막혀 진척이 없고 KEFX는 현재 재협상을 하고 있다. 하사누딘 의원은 30년 군에서 복무한 육군 소장 출신이다. 대통령 군사비서 등을 역임했다. 2009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일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3선 의원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같은 투쟁민주당 소속이다. 그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